너 이거 2,000원이라 했잖아. 왜 20,000원이야? 한 남자가 손가락으로 상인의 가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상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맞받아쳤어요. 똑바로 들어. 난 20,000원이라 했어.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몸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미나입니다. 15살이고 탄자니아 북부의 음부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지금 보시는 이 싸움은 우리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시장은 한밤중에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이런 다툼이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익숙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도 얼마 전 이런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누가 맞는 거죠? 누군가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었죠. 종이에 적힌 가격표도 영수증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거래는 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2달 전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큰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죠. 30만 원을 주기로 했잖아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은 3만 원이라고 했어라며 발뺌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글로 적은 계약서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지셨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시게 됐죠. 저도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를 알았다면 제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시장의 소란은 점점 커져갔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2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는 영원히 그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야 할까? 그때 제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민 선생님이었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국제봉사단의 일원으로 우리 마을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민 선생님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선생님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냉소도 아닌 결심 같은 것이었죠. 싸움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중재로 끝이 났어요. 상인은 중간 가격에 물건을 팔았고 손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많은 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별들처럼 반짝이는 무언가가 제 삶에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은 평소와 달리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지민 선생님이 서 있었죠. 그의 옆에는 커다란 칠판이 놓여 있었어요. 지민 선생님 외에도 4명의 한국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온 국제교육봉사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지민 선생님은 35살로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의 옆에 있던 여성 선생님은 수진 씨로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있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 보였어요. 다른 2명은 대학생 봉사자인 도연 씨와 유나 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탄자니아의 문맹 퇴치를 돕기 위해 자원해서 왔다고 했어요. 저희는 6개월 동안 이 마을에 머물며 한글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민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글, 그게 뭐지? 한국인들이 쓰는 글자 아니야? 사람들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가져온 교재와 학용품은 모두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해요. 도연 씨와 유나 씨는 상자에서 연필과 공책, 간단한 한글 교재를 꺼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미소에 마을 아이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지민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몇 개의 기호를 적었어요. 그 모양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알파벳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 글자는 여러분의 말을 적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민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하루 만에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하루 만에 문자를 배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 다 해결해 왔어.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한글. 그건 한국인들이 쓰는 거잖아. 우리가 왜 배워야 하지? 유나 씨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한글은 원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복잡한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던 한국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분명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들에게 글이란 단지 멀고 낯선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배우고 싶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죠. 지민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연필을 건넸어요. 이리 와봐.
내 이름부터 써볼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서둘러 마치고 마을 광장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지민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학습 그룹은 처음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15명 정도의 아이들과 5명의 어른들이 꾸준히 수업에 참여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글자를 연습했죠. 이제 저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점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을의 원로인 무쿠루 할아버지가 우리 수업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지민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상한 문화를 퍼뜨리고 있군요. 지민 선생님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도구를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무쿠루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통을 지켜야지. 왜 외국의 문자를 배우느냐. 우리는 조상 대대로 말로 모든 것을 전해왔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다른 장로들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모든 걸 전해왔다. 굳이 글자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그 말을 듣던 일부 학생들의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들은 배우는 것을 반대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미나, 그 수업에 더 이상 가지 마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곧 더 많은 걸 배울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죠.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 우리처럼 장사를 하려면 손님 말만 잘 들으면 돼. 그게 더 빠르다. 글 같은 건 배워서 뭐하게?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아미나. 내가 그런 이상한 것을 배우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일을 배우고 있어. 글 따위가 우리 가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진 않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글을 배우면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증명할게요. 그날 밤, 저는 몰래 밖으로 나와 지민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문을 두드리자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한글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반대해요. 심지어 제 부모님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저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작은 책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역사책이야. 한글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담겨 있지. 책을 펼치자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자들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모양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500년 전 한국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야. 지민 선생님이 말했어요. 당시 중국 글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배우기 힘들었거든. 그래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어.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지민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어.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지식을 나누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지. 한글은 한국을 변화시켰어.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우리 마을도 변화시키고 싶어요.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 몇몇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을 따돌리기 시작한 거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를 지킬 결심이었어요. 다음 날 수업에 온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민 선생님은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날 우리는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아미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완성한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배움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요. 제 손에 든 연필이 마을을 변화시킬 열쇠라고 믿으면서요. 한글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한 덕분에 이제 저는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장로들과 원로들은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을 전통을 버린 자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날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가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로 한때 마을 최고의 치유사였어요. 수많은 약초와 치료법을 알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 앞에 앉아 지난 한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 마을 사람들의 반응, 부모님의 걱정까지.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 말했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내 이름도 써줄 수 있겠구나? 저는 가져온 종이에 아디라라고 적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었죠. 할머니는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할머니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 옆에 놓인 작은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구니 안에는 다양한 풀과 나무잎,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약초들이란다. 내가 평생 모아온 치료용 식물들이지. 이것들로 많은 사람을 치료했단다. 저는 바구니 속 식물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 많은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그게 문제란다, 아미나. 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약초 이름을 적을 방법이 없으니 후대에 전해주기도 어렵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뭘 어떻게? 한글로 약초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기록할 수 있어요. 할머니, 이제 이걸 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하나하나 약초를 보여주시며 이름과 효능, 채집 시기,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민 선생님에게 받은 공책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한 달 동안 저는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약초 100여 가지의 정보를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최초의 약초 기록이 탄생했어요. 지민 선생님은 제가 만든 약초책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아미나,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내가 만든 이 책은 앞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약초책의 표지를 꾸미고 페이지에 번호를 매겼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지식이 책으로 남겨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평생 모은 지식이 이렇게 남는구나. 고맙다, 아미나. 저는 이 책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반대하는 장로들에게요. 용기를 내어 마을 회의가 열리는 날, 약초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비록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약초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록된 내용을 보며 그는 놀란 듯했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어요. 네, 한글로 적었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모든 약초의 이름과 효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장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이 글자가 우리의 언어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었어. 한 장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글 수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약초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약초 지식이 기록된 책은 마을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저는 글의 힘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도구였어요. 이제 저는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역사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에 이제는 조금씩 존중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했던 수업이 이제는 마을 사람남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는 큰 움직임이 되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심지어 일부 어른들까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변화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마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키는 원로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광장에서 한글 수업이 한창일 때였어요. 무쿠루 할아버지를 포함한 5명의 원로들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수업을 중단해 주시오. 무쿠루 할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원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오. 지민 선생님은 놀라서 수업을 잠시 멈추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무쿠루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외국 문자가 우리 마을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소. 젊은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을 무시하기 시작했소. 다른 원로 한 분이 거들었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말로 지식을 전해왔소.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소. 이 글자는 우리의 것이 아니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막 한글이 마을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봉사단 선생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 선생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쿠루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글로 적으려고만 하오. 심지어 우리 마을의 신성한 의식까지 글로 기록하려 하고 있소. 제가 알기로는 카디리 아저씨가 마을의 전통 의식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원로들의 불만을 샀던 모양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저녁에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듣는 대신 글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소. 우리의 구전 전통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오. 긴장감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민 선생님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원로님들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여러분의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쿠루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아닌 글로 전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전통이 아니오. 우리는 내일 특별 마을 회의를 소집했소.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오. 원로들이 떠난 후 수업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지민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로들이 한글 수업을 금지하면 어떡하죠? 지민 선생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아미나, 우리는 원로들을 설득해야 해. 그들이 한글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날 오후, 저는 마을의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하디리 아저씨, 하티브 아주머니, 할머니, 한글 덕분에 삶이 변화된 모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일 마을 회의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망설였습니다. 원로들에게 맞서는 것은 마을에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미나, 내가 처음에는 내가 한글을 배우는 것을 반대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단다. 내일 나도 회의에 참석해서 내 의견을 말할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노트에 제가 할 말을 적었습니다. 한글이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왜 그것이 소중한지에 대해서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저희의 미래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원로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원로들은 중앙에 앉았고 그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무쿠루 할아버지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외국 문자, 한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오.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다른 원로들도 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일어나 전통의 중요성, 구전 문화의 가치, 조상들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그런 다음 지민 선생님이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전통과 문화를 깊이 존중합니다. 한글은 결코 그것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완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원로가 소리쳤어요. 증거를 보여주시오. 어떻게 외국 문자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한다는 것이오? 바로 그때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원로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할머니의 약초책과 제가 쓴 짧은 연설문이 들려 있었어요. 수많은 눈길이 저를 향했지만 그 중에서도 무쿠루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할머니의 약초책을 높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여러분, 제 이름은 아미나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우리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합니다. 제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힘을 얻었어요. 이 책은 제 할머니, 아디라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약초책입니다. 할머니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치유사이시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죽음과 함께 사라질까 봐요. 저는 책을 펼쳐보였습니다. 한글로 적힌 약초 이름과 그 쓰임새, 섬세하게 그려진 약초 그림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한글 덕분에 할머니의 수십 년 지혜가 이 책에 담겼습니다. 이제 이 지식은 영원히 우리 마을에 남을 수 있어요. 미래의 치유사들이 배울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배울 수 있지요. 원로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마루냐 할머니,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원로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마루냐 할머니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책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비록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약초 그림과 체계적인 기록에 감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민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미나, 세계 속의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원로들을 향해 말했어요. 존경하는 원로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지민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기억해 원로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고 전 세계가 그들의 언어인 영어를 배우고 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지금 영국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들에게 영국은 선진국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영국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단 3곳뿐이었지만 지금은 70곳이 넘는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은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과일 장수 카디리 아저씨가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매일 손님들과 가격 때문에 다퉜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말싸움을 했지요. 하지만 한글로 가격표를 만들고 나서는 다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매출은 2배가 되었고 이제는 다른 마을로도 과일을 배달하고 있어요. 하티브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로 장부를 쓰기 시작한 후로 더 이상 누가 얼마를 빚졌는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 머리가 아프지 않게 되었고 실수로 인한 손해가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 2사람,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한글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원로들은 이 모든 증언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자신감을 얻은 저는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여러분, 한글은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한글은 우리의 말을 기록하고 우리의 지식을 보존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한글로 적은 마을의 전통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글로 옮긴 것이었죠. 이것은 할머니가 들려주신 달과 사자의 전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기록되어 영원히 우리 마을에 남을 수 있어요. 모닥불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들이 사라질 위험은 없어요. 원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무쿠루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소. 분명히 한글은 우리 마을에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이들의 삶을 개선했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전통은 여전히 소중하오. 우리의 구전 문화, 우리의 의식, 우리의 방식. 마루냐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미나가 보여준 것처럼 한글은 우리의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소. 나는 그 약초책이 마음에 들었소. 무쿠루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소. 한글 교육은 계속될 수 있소. 하지만 우리의 전통 또한 존중받아야 하오. 젊은이들은 여전히 모닥불 이야기 시간에 참여해야 하고 우리의 신성한 의식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지민 선생님은 원로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여러분, 당신들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글 교육과 함께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쿠루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땅을 3번 두드렸습니다. 그럼 결정되었소. 한글 교육은 계속되지만 우리의 전통도 지켜질 것이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전통 이야기를 들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글로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전통과 새로운 지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미나, 내가 오늘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용기와 지혜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어. 저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기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마을 원로들이 한글 교육을 인정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은부진이 마을의 풍경은 놀랍게 변화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 마을을 걸을 때마다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생겼어요. 진짜 학교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은 작은 건물이지만 저희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예창고를 개조해 만든 이 학교에서 지민 선생님과 다른 봉사단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심지어 무쿠루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마을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해 주마. 그리고 너희들은 이걸 글로 기록하렴. 그래야 100년 후의 아이들도 알 수 있을 테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열심히 받아 적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전통과 새로운 지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우리 가족의 삶도 많이 나아졌어요. 아버지의 공예품 가게는 잘 되고 있었고 어머니의 요리는 주변 마을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가족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로 쓰인 짧은 메모였어요. 아미나, 내가 자랑스럽구나. 사랑한다. 이 간단한 5글자가 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을 글로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글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선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의 약초책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약초에 대해 물어보고 책에 기록된 지식을 배워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사라지지 않겠구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한글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지혜가 더 이상 바람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록이 된 것이죠. 다음 날,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지민 선생님과 봉사단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선물을 마을에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은부진이 마을 여러분, 지민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천을 걷자. 그 안에는 아름답게 제본된 책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한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전통, 의식, 그리고 노래들.
모두 여러분이 한글로 기록한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든 역사입니다. 무쿠루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책을 받았어요.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며 감동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의 힘이구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우리의 말이 이제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처음 한글을 배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제 이름을 처음 써보던 그 떨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그 희망, 그리고 지금 그 희망은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책을 돌려가며 보았습니다. 책에는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은부진이 마을의 영혼이었습니다. 지민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아미나,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너는 마을의 희망이야.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배움의 기회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 기회를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민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아미나. 그것은 희망을 기록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 이제 한글은 국경을 넘어 너희 마을의 삶을 바꾸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한글은 이제 우리의 것이기도 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큰 축제를 열었어요.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춤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모래 위에 한글을 써보며 즐거워했고 다른 쪽에서는 어른들이 우리의 첫 번째 기록책을 함께 읽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마을 끝자락으로 걸어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몇 달 전 절망 속에서 별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그 희망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으며 변화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미나, 멀리서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와. 축제가 시작됐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임을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글, 희망을 쓰다. 저희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써내려갈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 은부지니에서 한글이 가져온 변화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라는 아미나의 말처럼 이 이야기는 한글이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희망과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